안녕하세요. 짤토입니다. 옥순이 보니까 선수예요, 선수. 그리고 옥순이 제일 좀 나쁜 게 뭐냐면은 뭐 다 나쁘긴 한데 첫 번째로는 본인이 좋아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영수한테조차도 확신을 주고 있지 않다라는 거. 확신을 주기는커녕 광수 또는 상처를 이용을 해서 영수의 그 질투심을 자극을 하고 더 안달나게 만들고 있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 거. 굉장히 불편해요. 최소한 영수한테만큼은 본인의 마음을 좀 열어놓고 확신을 주고 좀 그렇게 해야 되는 타이밍일 것 같은데 지금도 끝까지 영수한테조차 확신을 주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쁜 거는 뭐냐? 상철. 상철이 영자하고 잘 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상철의 마음도 중요하지만은 영자의 마음, 영자가 상철을 향해서 슈퍼데이트권을 딸 때 아예 고백을 했잖아요. 다 대놓고 고백을 했습니다. 상철은 이제 내 거다. 상철한테 직진을 하겠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마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도 영자를 핑계를 대면서 상철을 이용을 해서 지금 상철한테 끝까지 희망 고문을 하고 있다라는 거. 자꾸 옥순이 그게 제일 문제라는 겁니다. 상철이 옥순한테 지속적으로 지금 마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본인이 3등인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 옥순을 향해서 구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인지는 알 것 같아요. 보통 저런 마음은 20대 초반, 굉장히 어렸을 때, 철부지 때, 배는 게 없을 때 내가 좋아하는 여자한테 꽂혀가지고 안 보이는 거죠, 주변이. 그래서 상황 파악도 못하고 사리 분별도 못하고 본인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여자 경험이 부족한 것도 있고, 그리고 옥순한테 그 정도로 빠져 있다라는 거.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상철한테 옥순은 여신입니다, 여신. 내가 밖에서는 감히 쳐다볼 수 없는, 만날 수 없는 그런 신적인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굉장히 가능성이 낮다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무모한 도전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옥순이 그 상처를 끊어내지 않고 있습니다. 옥순이 뭐라고 하냐면은 상철님은 저의 1, 2순위에 없다는 걸 알고 있는데도 지금 이러고 있는 거냐고. 그러니까 상철이 알고 있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죠. 약간 면피를 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옥순이. 나는 분명히 네가 3순위라고 얘기했다. 그러니까 혹시 마음 다치더라도 내가 너를 선택하지 않더라도 나를 원망하지 말아라. 이런 면피용으로 물어보는 느낌이었어요. 진짜 상철을 생각을 했다면, 진짜로 영자를 위한다면은 여기서 상철님은 3등이에요. 이게 아니고 상철님은 제 마음속에 없습니다. 영자님한테 집중하세요. 저는 상철님 남자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맞는 겁니다. 그런데 옥순을 보면은 말을 할 때, 특히 본인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버벅거려요. 본인의 마음이 70% 80%는 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뒤끝이 너무나 조용하게 말해서 말이 안 들릴 정도로 되게 작게 말하거든요. 그리고 상대방이 못 알아듣게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철이 이거는 내 마음이다. 쉽게 갈 수 있지만 나는 옥순한테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옥순은 맞아요. 그렇죠. 이 동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철이 옥순한테 대시를 할 수 있는 여지를 지금 옥순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은 이게 직접적으로 대놓고 나한테 대시를 해라. 이렇게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은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옥순도 아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지금 상철이 저 상태라고 하면은 내가 확실하게 끊어줘야 이 상황이 끝난다라는 거를 옥순도 알 겁니다. 광수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확실하게 끊는 말을 하지 않아요. 저 정도 했으면은 옥순이 상대의 수준에 맞게 여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 정도까지 여지를 주면은 상대방이 어떻게 할지 알고, 이거는 분명히 네가 3등인 걸 알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내 잘못은 없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더라도 상철이 나한테 대시를 할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휴대권, 영자도 휴대권을 땄고 상철도 휴대권을 땄습니다. 그런데 저는 상철이 옥순한테 쓸 줄 알았어요. 아마 이거는 보시는 시청자분들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모를 수가 없어요. 영자가 너 누구한테 쓸 거야? 라고 물어봤을 때 만약에 상철이 영자한테 쓸 마음이 있었다. 영자한테 쓸 계획이었다. 그러면은 망설임 없이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영자가 물어봤을 때 상철이 굉장히 불편해하는 느낌이었어요. 사람들이 많은 데서 다 얘기를 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불편하지만은 영자가 먼저 나는 상철님한테 데이트권을 쓸 거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상철이 이 몸둘 바를 몰라 하죠. 그리고 영자가 누구한테 쓸 거냐고 계속해서 물어보니까 상철이 자기는 옥순한테 쓸 거라고. 저 얘기를 어떻게 하더라도 영자한테는 상처가 될 거고 좀 기분 나쁜 상황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저 얘기는
따로 불러서 얘기를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모두가 있는 곳에서 상철이 자기는 옥순한테 데이트권을 쓸 거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옥순의 표정이 밝아 보였어요. 제가 봤을 때는 표정이 밝아 보였고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느낌들. 물론 상철이 남자로서 좋은 게 아니고 내가 표를 받았다는 거. 그 사실에 좋아하는 느낌이었고 본인이 약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상철님한테 1순위는 영자님인데 나랑 데이트 한번 그냥 해보고 싶었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봤을 때는 저 얘기가 더 기분이 나쁩니다. 왜냐? 지금 영자는 올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모두가 있는 곳에서 본인의 마음 표현을 했고, 그런데 옥순이 얘기하는 것만 들어봐서는 그냥 옥순하고 데이트 한번 해보고 싶어서 영자를 버리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그만큼 상철은 영자를 좋아하지 않는다. 이 말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옥순이 저 얘기를 하는 거는 영자를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자랑이 되는 거죠.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은 상철이 저렇게 얘기를 했을 때 굉장히 불편했어야 맞다고 봅니다. 불편하죠, 당연히. 나랑 같이 방을 쓰고 있는 영자가 좋아하는 상철이 나를 데이트 상대로 선택을 했다. 그것도 그냥 데이트권도 아니에요. 슈퍼 데이트권. 굉장히 의미가 많이 담겨 있는 그런 데이트권입니다. 그러면은 옥순하고는 그냥 대화만 하든지 따로 불러내서 아니면 남자가 선택하는 데이트 여기서 했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다른 데이트도 아닌 슈퍼 데이트권을 옥순한테 썼다. 그래서 영자가 끝내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옥순이 보면은 뭔가 좀 얄미워요. 옥순이 상철하고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 상철님은 나랑 1대1 데이트를 해봐야 된다. 그래야 정리를 할 수 있을 거다. 핑계는 정리였어요. 상철이 마음 정리를 할 수 있게 나랑 데이트를 해봐야 된다. 사실 말도 안 되는 궤변 같은 얘기지만은 어쨌든 옥순의 목적은 표면적으로는 상철이 마음을 정리할 수 있게 그래서 데이트를 하겠다라는 거였어요. 그 데이트하러 가는 차 안에서도 보면은 대부분의 대화를 상철이 합니다. 옥순은 대답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야기를 해주는 그 정도의 분위기. 그러니까 크게 관심이 있어 하는 눈빛은 아니었어요. 확실히 영수하고 있을 때하고는 다른 눈빛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옥순의 몸도 상철하고 반대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었고 그래서 상철한테는 크게 이성적으로 호감이 없는 그런 모습들은 보여주기는 했어요. 이게 본능적인 거라서 저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콧소리가 많이 들어가죠. 광수하고 데이트할 때는 보여주지 않았던 그 콧소리. 상철한테 콧소리를 굉장히 많이 내요. 애교를 많이 부린다는 거죠. 애교 섞인 목소리. 사실 본인이 호감이 없는 남자하고 있으면은 저런 애교 섞인 목소리가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옥순이 지금 상철한테 마음이 있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저거는 어느 정도 의식적으로 콧소리를 내고 있다라는 거고 상철을 쳐내지 않겠다. 여기서 내가 상철을 정리하지 않겠다. 라는 의지를 보여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를 할 것 같았으면은 저런 텐션이 나오면 안 됐죠. 정리는커녕 오히려 좀 더 감아버리겠다. 더 나한테 빠지게 만들겠다. 이런 의지가 보였던 게 아닐까. 자, 그리고 옥순이 보니까 웃음이 좀 많더라고요. 물론 데이트를 나와서 울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굳이 얼굴을 찡그리거나 울고 있을 필요까지는 없는데 그래도 정리를 하러 나온 영자를 위해서 정리를 하러 나온 사람 치고는 너무나 높은 텐션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계속해서 들었어요. 자, 그리고 옆에 있는 그 사람들한테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는데 하트 손 모양 만들자고 먼저 제안을 한 게 옥순이에요. 자, 상철 입장에서는 충분히 오해를 할 만한 그런 상황을 옥순이 만들고 있는 겁니다. 분위기도 좋아. 목소리도 앵앵거려. 애교를 부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트, 손하트를 만들자고 먼저 제안을 해. 상철 입장에서 오해를 안 하고 100일 재간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저는 사진을 너무 많이 찍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둘이 잘 되려고 데이트를 한 건 아니잖아요. 옥순 말대로라면은 지금 본인의 마음을 보여줘서 상철한테 상철이 나는 아니구나. 옥순한테 나는 아니구나. 이거를 느끼게 해주고 싶다고 했거든요. 그래야 빨리 상철이 포기를 할 테니까. 그런데 그런 모습은 전혀 보여주지 않고 오히려 감아버리는 모습들만 보여줘요. 그리고 거기서 상철이 옥순하고 영자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저 모습을 영자가 본다면은 굉장히 기분이 지금 둘이서 데이트를 나온 거 상철이 옥순한테 데이트를 쓴 것만 해도 굉장히 열이 받는 상황이고 빠기치는 상황인데 저기에서 내 얘기를 한다. 또 놀리듯이 얘기를 해요. 영자님 열받는 거 아니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이 없어요. 보니까 상철이. 그리고 옥순은 그거를 은근히 즐기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상철한테 옥순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는 기분이 너무 좋아서 지금 오후 데이트가 걱정이 된다고. 그러니까 영수하고 데이트가 걱정이 된다.
지금 상철하고의 데이트가 너무 좋아서 계속 오해할 만한 말들만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영수하고 데이트를 했을 때 영수하고 그 데이트가 감흥이 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오해를 하라고 막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상철한테. 그러니까 상철은 아유 뭐 거기에 휘둘려가지고 아 덜할 거다. 우리는 이제 시작인데 이러면서 지금 철없는 소리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상철이 저런 얘기를 할 때는 옥순이 약간 쥐죽은 듯이 있어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지 모르는 것 같은 약간 즐기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오해할 만한 얘기들과 반응들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계속 그 얘기를 해요. 지금 너무 행복하고 영수하고의 데이트가 걱정이 되고 지금 상철하고의 데이트가 너무나 만족스럽고 마치 이성적으로 끌리고 있는 것처럼 오해할 만한 이야기들만 하고 있죠. 결국은 이렇게 하기 위해서 데이트가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철을 끊어내기 위해서 상철한테 내 진짜 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데이트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데이트를 통해서 나한테 더 빠져들게 나를 더 좋아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데이트를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모습을 딱 보니까. 그리고 서로의 막 공통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날씨도 좋고 날씨랑 우리가 입은 옷들이랑 서로 잘 맞는다. 약간 공감대를 형성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상철과 내가 공감대가 있다. 어느 정도 운명인 것처럼. 자, 그리고 옥수 그 얘기를 물어봐요. 만약에 영자님이 휴대권이 없었다. 만약에 그랬더라도 데이트권을 나한테 썼을 거냐? 저거를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어떤 대답이 듣고 싶어서 저 얘기를 물어봤을까요? 본인도 답을 알고 물어본 것 같아요. 상철도 상철 얘기는 제가 나중에 따로 하겠지만은 저렇게 옥순한테 얘기를 해버리면은 영자가 뭐가 되겠어요? 그냥 한 사람 바보 만드는 겁니다. 그냥 본인이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지도 않고 영자한테 자기는 무조건 옥순을 선택을 했을 거라고 옥순한테 휴대권을 썼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옥순은 그 얘기를 듣고 그냥 고개만 끄덕입니다. 그렇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저기서는 뭔가 얘기를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옥순이 상철한테 마음이 없어 보이고 그러면은 영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지금 상철하고 영자가 잘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물론 상철의 마음이 자기한테 있다라는 걸 옥수는 알고 있지만 저 얘기를 듣고서 그냥 그렇지라고 고개만 끄덕였다라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이에요. 여기서 최소한 영자님을 1순위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영자님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는 물어봤어야 되는데 옥수는 그냥 고개만 까딱까딱입니다. 그리고 상철이 옥순에 빠져가지고 공통점, 옷 입는 것들, 취향 이런 게 잘 맞는다고 얘기를 하니까 옥순이 다 동의를 해줍니다. 끄덕여주고 약간 남자 입장에서는 옥순도 지금 나한테 빠져들고 있구나. 나한테 호감이 생기고 있구나. 없는 건 아니었구나. 이런 느낌을 주도록 애를 쓰는 것 같은 느낌들. 그러니까 좋은 것들은 긍정을 하고 나쁜 건 얘기도 하지 않지만은 본인이 더 적극적으로 상철한테 그런 느낌을 전달하기도 하고 상철이 또 그렇게 물어봐요. 제가 선택해줘서 좋았죠? 라고. 광수랑 질문이 비슷하죠. 수준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옥수는 너무 나 지금 숙소 가기 싫다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막 앵앵거리는 소리, 애교 섞인 목소리로 얘기를 하고 막 휘어 감고 있어요. 막 상철이 넘어오는 게 눈에 보이니까 그게 즐거워서 그랬는지 재밌어서 그랬는지 막 휘어 감아요. 막 그러니까 우리들이 볼 때는 저 옥순의 여우짓, 어장질이 다 보이지만은 상철한테는 그게 안 보일 수밖에 없어요. 본인이 진짜로 좋아하는 여자, 외적으로 완전히 내 스타일인데 그런 여자가 나한테 다 맞춰주고 코맹맹이 소리 내고 그러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의심을 하겠냐고요. 물론 100% 확신은 갖지 못하겠죠. 100% 확신은 갖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나한테도 가능성이 있구나. 최소한 이 정도는 생각을 할 겁니다. 왜냐 상철한테 지금 부정적인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오히려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고 같이 있는 게 즐겁다고 얘기를 했고 들어가기 싫다고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말 다 했죠. 근데 애교를 너무 많이 부려요. 그 목소리 나 못 먹겠소 막 이러면서 상철은 아마 좋아 죽을 겁니다. 내 앞에서 저렇게 애교를 부리다니 애교 섞인 목소리를 섞어내다니 돌아버릴 거야 아마. 그러니까 이 옥순이 고수라는 게 여기서 느껴지는 거죠. 모든 남자들한테 똑같이 대하질 않아요. 그냥 그 사람에 맞게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수준에 맞게 정도에 맞게 눈높이 교육을 해줍니다. 눈높이로 대응을 해줘요. 과하지 않게 딱 떨어져 나가지 않을 정도로 대해줘요. 그런데 상대방 남자들은 떨어져 나가기는커녕 오히려 더 휘감아지고 그러면서 옥순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약간 데이트하는 느낌이 나니까 잘 못 먹겠다. 일부러 막 플러팅을 하는 거예요. 저거는 웬만한 짬으로는 나오지가 않는 바이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수예요, 고수. 상철이 계속해서 호감을 표시를 하고 마탱이가 같다고 자기 지금 그런 표현을 쓰면서 계속해서 좋다고 하니까
옥순은 또 그걸 좋아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옥순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따 들어가서 영자님이 있을 때 눈치 없이 또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눈치 빠른 사람이 그 자리에서 데이트권 쓴다고 말했냐고. 이게 마치 혼내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니에요. 좋아하고 있는 겁니다.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나한테 데이트권을 쓰겠다고 하니까 옥수는 그게 좋았던 거고, 막 애교가 가득한 목소리로 얘기를 해요. 상철이 보면은 뭐 지금 집문서라도 넘겨줄 것 같은 기세예요. 이미 넘어갔다. 자, 그리고 둘이서 커플 사진을 찍습니다. 셀카를 찍죠. 나란히 옆에 앉아서. 자, 저거는 진짜 내가 마음을 정리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하고는 절대 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이에요. 저거는 오히려 그 반대예요. 내가 꼬셔야겠다, 내가 호감이 있는 것처럼 보여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만 나올 수 있는 행동이고, 상철은 결국 거기에 넘어갔어요. 자, 둘이서 사진만 찍은 게 아니고 동영상도 찍었어요. 동영상 셀카. 아마 상철은 거기서 순간 내가 옥순하고 지금 연인이 됐구나,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저 동영상을 찍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막 마음이 붕붕 날아다닐 거예요. 자, 상철은 뭐 좋아서 그렇다 쳐도 옥순이 저렇게까지 한다라는 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거, 이번 데이트로 인해서 옥순이 상철한테 빠졌느냐, 남자로서의 호감을 느끼게 됐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만약에 진짜 상철한테 빠졌다, 알고 보니까 되게 재밌는 남자였다, 영수는 생각도 나지 않네, 그러면은 인정을 해야겠죠. 그런데 옥순을 보면은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 자, 그리고 약간 유도신문을 해요. 자, 옥순이 상철한테 지금 영자랑 데이트를 또 나가야 되잖아, 그런데 약간 복잡하지 않아? 이렇게 살짝 운을 띄웁니다. 그러니까 상철은 거기에 걸려들죠. 나 지금 너무 좋아서 문제야. 옥순이 너무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옥순도 이게 안 좋았으면은 오후 데이트에 대한 부담이 없을 텐데 지금 이 데이트가 너무 좋아서 자기는 부담이 된다. 그런데 저런 표현들은 하고 있어요. 마치 호감이 있는 것처럼, 이성적인 느낌을 받은 것처럼 그런 행동과 말들은 하고 있지만, 특징적인 거는 직접적으로 그런 호감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상철이 물어봐요, 직접적으로. 지금 그런 심정이냐고. 그러니까 옥순이 그냥 여러 생각도 들고 그런 생각도 들고 그냥 이렇게 얼버무려요. 그러니까 상철은 진짜 나랑 똑같다, 그러고 있고. 자, 그렇게 대화를 하는 것도 그렇지만은 둘이서 앉아있는 모습, 턱을 괴고 앉아있는 모습이 마치 말은 없지만 상철한테 남자로 느끼고 있다, 이런 느낌을 주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여줍니다. 말은 안 해요. 그렇지만은 느낌적인 느낌, 마치 호감이 있는 사람이 보여주는 그런 행동을 보여줘요, 상철 앞에서. 상철이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는 것 같지만 아마 지금쯤 상상 속에서 결혼까지 하고 있을 겁니다. 둘이서 약간 연인 바이브, 연인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해요. 보여주죠. 상철은 진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고 그렇게 되고 싶은 건데, 옥수는 그게 아닌 것처럼 보인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냥 이 순간을 즐기는 듯한 느낌. 자, 그리고 옥순이 그 카페 사장님한테 해바라기 꽃을 받아요, 선물로. 그러니까 옥순이 뭐라고 하냐면은 상철아, 이 꽃은 네가 줬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상철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나한테 꽃을 받고 싶었겠구나, 나한테 받고 싶어서 저런 얘기를 하는구나, 나를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귀결이 되는 겁니다. 막 여우짓을 하는 거예요, 상철이 나한테 빠져들 수 있도록. 자, 그리고 그 꽃을 영자님이 있으면은 사장님이 준 거라고 바로 얘기를 할 텐데, 영수가 보이면은 아무 말 안 하고 장난치고 있어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결국은 상철은 지금 영수의 질투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쓰이는 그냥 도구에 불과해요. 그리고 상철이 굉장히 오해할 만한 얘기를 또 합니다. 그러니까 상철하고의 데이트가 영호하고의 데이트처럼 그냥 뻔한 데이트, 재미없는 데이트, 그런 데이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영호님과 보냈던 그 결은 아니었다. 영호하고의 데이트가 너무 재미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옥순이 얘기하는 거는 그냥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영호하고는 재미가 없었는데 그래도 상철하고는 재미가 있었다, 뭐 그 정도? 그런데 그거는 옥순 생각이고, 상철 입장에서는 그게 그렇게 안 들리는 거죠. 왜냐? 옥순이 1, 2순위 얘기도 했기 때문에. 1, 2순위가 자기는 정해져 있었고 내 마음이 그대로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데이트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착각하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상철이 직설적으로 물어봐요. 이 데이트로 인해서 본인에 대한 호감도가 많이 올라갔는지. 그러니까 옥수는 그렇죠, 데이트 전이랑 비교하면 호감도는 점점점 올라갔죠. 항상 저렇게 얼버무립니다. 정확하게 대답을 하지 않아요. 본인이 애매하거나 불리한 상황이 되면은 저렇게 말을 항상 흐리게 말을 한다라는 거, 굉장히 특징적인 모습이죠. 상철의 인터뷰는 뭐 볼 것도 없어요. 이 데이트를 안 했으면 후회할 뻔했다, 너무 좋았다, 그런 인터뷰를 하고, 옥순 같은 경우는 본인이 칭찬 위주의 대화 말고 제대로 된 대화는 처음이었다,
제가 봤을 때는 칭찬 말고 제대로 된 대화를 그렇게 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칭찬 위주의 대화였고 제가 봤을 때는 대화하면서 좋았고 사진 속 그림체가 너무 잘 어울린다. 그러니까 본인하고 상철이 찍었던 그 사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상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본인은 기대를 안 했는데 의외로 상철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서 영수님하고의 데이트가 불안해졌다. 왜 불안해졌을까요? 뭐 때문에 불안해질 것 같다고 얘기를 한 걸까? 중요한 거는 왜거든요. 왜? 불안해졌다라는 것보다도 왜가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왜라는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죠. 인터뷰에서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철님이 더 이성으로서 남자로서 좋아질까봐, 더 좋아진 걸까봐 그래서 불안한 건지, 아니면 영수가 상철보다 재미없을까봐, 내가 좋아하는 남자인데 재미없을까봐 그래서 불안한 건지 거기에 대한 얘기를 안 합니다. 자, 그리고 옥순이 데이트를 마치고 와서 그 꽃을 들고 오죠. 해바라기. 그리고 영수가 있습니다. 때마침. 그리고 영수가 이 꽃 뭐냐고 물어보니까 대답을 안 해요. 상철이 준 거라고 생각을 하겠죠. 당연히. 카페 사장님이 준 거라고 누가 생각을 하겠어요. 그런데 옥수는 대답을 안 하고, 그러니까 영수는 착각을 하는 거죠. 상철이 줬구나. 결국 이것도 영수의 질투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사용을 한 거고, 방수도 그랬지만은 상철도 마찬가지로 영수의 질투심을 유발하는데 사용한 것 뿐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진짜로 상철이 좋아져서 상철하고 영수 사이에서 고민을 하는 얼굴은 절대로 아니에요. 지금 너무나도 확고하죠. 자, 그리고 옥순이 그 꽃을 들고 가서 이제 숙소로 들어가죠. 그런데 영자가 있으니까 이제 얘기를 하죠. 이 꽃은 카페 사장님이 준 거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이거 상철님이 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해달라. 아니, 영자한테 할 얘기는 아니죠, 저거는. 지금 영자의 속이 뒤집어졌을 텐데 본인이 지금 어떤 행동을 했는지, 어떤 짓을 했는지 모르고 저러는 걸까요, 영자한테? 영자한테 저렇게 하기도 굉장히 미안할 것 같거든요. 지금 상철을 완전히 감아버렸잖아요. 이제 상철의 마음에서 영자는 완전히 지워진 듯해요. 상철을 정리한다고 해놓고서 본인하고 데이트를 해봐야 이제 상철이 본인 마음을 안다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더 감아버렸죠. 결국은 자기가 상철을 좋아하는 것처럼 행동과 말을 했고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어서 상철하고 데이트를 한 거로밖에는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옥순하고 영수가 데이트하는 장면이 예고편으로 잠깐 나와요. 자, 근데 이제는 스킨십도 조금 더 과감해집니다. 아니, 데이트하는 남자마다 저렇게 하면은 어떡해요. 영수한테 하는 거 오케이. 본인이 좋아한다고 했으니까. 자, 그런데 상철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상철은 이미 영자랑 끝이 난 상황이긴 하지만 그거는 상철이 자초한 면도 있죠. 그렇지만은 옥순이 상철한테 저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냥 한 커플 깨트린 거밖에는 안 보이거든요. 그냥 커플이 깨지도록 만든 겁니다. 옥순이. 물론 상철이 영자를 그렇게 많이 좋아하는 것 같지가 않기 때문에 헤어지는 게 나아요. 차라리. 안 되는 게 낫고. 그렇지만은 상철하고 저런 데이트를 하고 와서 영자한테 아무렇지 않게 저런 대화를 했다라는 거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옥순, 이게 한 해 한 해 볼수록 좀 그런 것들이 심해지는 것 같고, 어장 치는 거, 그리고 상대방이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하는 거 더 심해지고 있어요. 감당이 안 될 정도입니다. 커버가 안 돼요. 과연 영수하고의 데이트에서 옥수는 확실하게 영수한테 마음 표현을 할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애매하게 표현을 해서 영수도 헷갈리게 만들 것인지, 그리고 상철은 또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